이번 사연은 나이 먹고도 못된 시누이 짓을 하는 고모를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멋진 따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50이 넘도록 가족에게 시누이 짓을 해대고 아나무인으로 살던 인간말종 고모에게 조카가 나서서 정신 차리시라고 훈육을 좀 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로 돌진한 딸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TV에서 명절 연휴 동안 민족 대이동이 예상된다는 방송이 나오길래 지난 명절에 친정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 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 하셨거든요. 어릴 적 제 기억에도 고모는 툭하면 엄마를 괴롭히고 조용한 집안을 순식간에 어지럽히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빠는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결혼 후 할머니와 고모랑 같이 살다가 고모 시집 보내고 지금까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엄마는 결혼해서 딸 둘을 낳으셨는데 아들 못 낳았다고 할머니에게 엄청난 구박을 받으셨습니다. 작은 아빠는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자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는 조카인 저와 동생을 유난히 예뻐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빠네 아이가 없는 것이 작은 엄마 탓인 양 남의 집에 왔으면 자식을 낳아야지 할도리 못하고 산다고 엄청 구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엄마는 너무 착하신 분이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죄인처럼 살고 계세요.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할머니나 고모의 모진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잘 살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가 작은 엄마에게 위로하면 작은 엄마는 명절 때나 내려오니 그때만 귀를 닫고 있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정작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님이 힘들지 않으시냐고 되려 걱정해 주셨대요. 할머니는 장남이 딸만 둘 낳고 작은 아들은 대를 이을 자식도 없다 하시면서 늘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뭐가 뛰면 뭐가 따라 뛴다고 할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고모도 옆에서 손주복 없는 엄마 불쌍하다느니 별소리를 다 했고요. 이렇게 엄마는 친가 등살의 죄인처럼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엄마는 말수가 적은 편이라 저희에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저와 동생은 어릴 때부터 겪은 일들이 있어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빠도 워낙 효자셔서 할머니께 한 말도 못 하셨고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두 분은 쭉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저는 남편과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교를 나와 비슷한 업계에 취직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남편과 둘이 알뜰히 저축한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했고 양가에 큰 도움 없이 결혼식을 올렸죠. 시댁은 저희와 반대로 아들 둘의 남편이 장남인데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내려오셔서 몸조리도 해주시고 산모가 잘 먹어야 엄마랑 아기가 건강하다고 하시면서 소고기랑 굴을 사다가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주셨어요. 손녀를 너무 예뻐하시며 거의 2달 동안 저희 집에 머물면서 저를 도와주시고 가셔서 덕분에 저는 몸조리를 제대로 하고 몇 달 후 건강한 모습으로 복직했습니다. 그때 끓여주셨던 뽀얀 국물의 굴미역국이 어찌나 맛있었던지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틈틈이 용돈도 챙겨주고 잘하는 편이에요. 물론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로서로 양가에 잘하다 보니 불만도 없고 양쪽 어른들도 저희 사는 모습 너무 예쁘다고 하십니다. 제 동생은 최근에 제부 회사가 이전을 하는 바람에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연휴가 짧은 추석 명절에는 못 오고 설 명절에는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시부모님께 친정 동생도 안 오면 썰렁할 테니 이번 추석은 친정에 가서 명절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 참 현명하신 분이다 싶었어요. 이렇게 시부모님의 배려로 설 전날 친정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엄마를 도와 전도 부치고 채소도 다듬으면서 수다도 떨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면서 재밌게 일했어요.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도 오셔서 오랜만에 즐겁게 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로 웃음꽃을 피웠죠. 점심때쯤 되었을 때 고모랑 고모부가 오셨어요. 친정에 오시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오실 수 있는지 하긴 고모니까 가능하겠다 싶긴 했어요. 본인 몸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명품 가방까지 들고 다니면서 할머니나 가족을 위해 과일 하나를 사서 오신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어릴 적부터 고모는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아빠와 할머니에게 용돈을 타서 쓰면서 온갖 사치는 다 부리고 다녔어요. 얼굴이 하얗고 예쁜 편이라 남자들에게 인기는 많았죠. 사귀다 헤어진 남자가 10명은 좋게 될 거예요. 연하부터 띠동갑 남자친구까지 파란만장하셨죠.
저희 엄마에게 버릇없이 굴다가 할아버지가 버릇 고친다고 방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신 적도 있으셨고, 언제 철드냐고 혼도 많이 내셨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말리시고 고모를 감싸고 도셨어요. 그래서 고모는 평생 본인이 뭘 잘못하고 사는지를 모르나 봅니다. 남편과 함께 오셨냐고 인사를 드렸더니 장남이 왜 시댁에 안 가고 처가에 와 있냐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부모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니 참 웃기는 집안이네 하면서 할머니 방으로 가는 겁니다. 고모부도 멋쩍게 웃으시더니 따라 들어가셨고요. 전 어릴 때부터 고모가 엄마에게 했던 행동들이며 무수한 소문들이 있어서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었어요. 고모는 바람을 피우다가 고모부에게 걸려서 이혼당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외간 남자 차에 오르는 걸 여러 번 목격한 동네 사람들이 고모부에게 얘기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 남자들을 만나면 고모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통장에 돈들이 바닥날 정도였대요. 화가 난 고모부가 고모에게 같이 못 산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더니 친정으로 도망와서 보름 동안 안 가고 계신 적도 있었고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고모부를 불러서 미안하다며 사업 자금에 보태라고 큰 돈을 주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중 현금이 상당하게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 엄마에게는 10원짜리 한 장 주신 적 없으신 할머니가 딸이 이혼당할까봐 겁이 났던 거죠. 고모가 그렇게 된 건 할머니 책임도 큰 것 같아요. 뭐든지 오냐오냐 해주고 돈으로 해결하려 드니 고모가 뭐든 쉽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전 그런 고모를 데리고 사는 고모부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일삼는 고모를 계속 용서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음식 장만을 돕다가 딸아이가 졸려하길래 재우려고 방에 같이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치는 느낌이 들어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려보는데 고모가 발로 저를 툭툭 차고 있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더니 야, 너는 남편은 처가에 데리고 와서 일 시켜먹고 세상 편하게 자고 있냐? 하며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속으로 고모가 친정 와서 심심하니 시비거리 하나 잡았구나 싶었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우리 남편 챙겼다고 어이가 없었지만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고모는 또다시 시비를 걸더라고요. 너 시댁에다가 뭐라고 꼬드겨서 친정으로 온 거야? 큰며느리가 능력도 좋다야. 너희 엄마는 상상도 못할 일을 너는 하네. 라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계시고 명절이라 작은아빠네도 계셔서 참아볼까 했는데 고모 하는 꼴을 보니 가만히 있다가는 된통 당하겠다 싶더라고요. 이불을 걷어젖히고 벌떡 일어나서 고모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방에서 소리치면 딸아이가 깰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애기 재우러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왜 막말을 하시냐고 따져 물었죠. 젖먹이도 아닌데 네 남편 보고 재우라 하고 네가 일을 하면 되지. 시댁도 안 갔으면서 남편을 친정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있냐? 너희 시댁에서 알면 좋아라 하시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는 고모는 왜 친정에 오셨는데요? 라며 따져 물었더니 고모는 눈에 도끼를 품으시고는 얼씨구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며 소리를 치셨어요. 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고모한테 배웠어요. 라며 되받았죠. 그러자 고모는 새빨개진 얼굴로 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하고 큰소리치니 낮잠 주무시던 할머니가 놀라서 방에서 나오시고 작은아버지와 아빠도 놀라서 나오셨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신 할머니는 저보고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달려든다고 저희 엄마에게 딸년 참 잘 키웠다고 하시고 계시고 전 이때부터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할머니는 고모 잘 키우셨어요? 얼마나 잘 키우셨길래 어릴 때부터 엄마와 작은엄마한테 나쁜 말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돈 한 푼 못 벌면서 아빠와 할머니에게 돈 뜯어내서 사치란 사치는 다 부리고 다니고 아참 결혼해서는 불륜까지 저지르셨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고모는 엄청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입을 꾹 닫아버리셨어요. 그러자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남의 가정사를 들먹이냐고 하면서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빠가 둘 다 그만하라고 말리시는데 엄마는 그냥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고모는 엄마를 째려보면서 딸년 아주 잘 키우셨어요 하더군요. 엄마도 이에 질세라 그럼요 누구 딸인데요. 오늘 보니 옳은 말도 잘하고 저보다 훨씬 나은데요. 너무 잘 컸네요. 이러시는데 저는 솔직히 엄마가 이런 말을 할 줄을 몰라 좀 놀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쏘아붙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툭하면 친정 와서 난리를 치느냐고 50이 넘었으면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살라고 하며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가족들이 착해서 아무 말 안 하니까 아주 발밑에 두고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 조카 매운맛 좀 보시라고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본인 손으로 뭘 해본 적도 없이 그렇게 거지근성으로 살아오셨으면 이젠 고마운 줄도 알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사시라고 조카의 진심 어린 충고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고모한테 진심 어린 충고를 할 마음은 없었죠. 그저 인신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고모부는 고모의 바람핀 이야기가 나오니 부끄러우셨는지 아님 그 일이 생각나서 화가 나셨는지 밖으로 나가시더니 그 길로 집으로 가버리셨고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고모에게 큰 소리를 치시면서 너도 얼른 네 서방 따라가라고 소리치셨어요. 고모는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면서 이 집구석 다시는 안 온다고 할머니에게 성질을 버럭 내고 가버리더군요. 할머니는 하늘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더니 다들 일찍 자라고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작은엄마와 작은아빠는 지금까지 아무도 못한 말을 제가 대신했다면서 3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어른한테 버릇없이 말해서 놀라지 않으셨냐고 여쭤보니 나이값도 못하는데 무슨 어른이냐고 잘했다고 하시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군요. 저는 할머니 들으라고 계속 고모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러니 돈 한 푼 안 벌어보고 남편도 있는데 계속 남자나 만나고 다니지 않냐. 행색을 보니 지금도 남자를 만나고 다닐 것 같다. 할머니가 고모부한테 자금을 대주지 않는 순간 고모는 이혼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작은엄마는 넌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걸 다 하니?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주셨고요. 저희 엄마와 작은엄마는 그동안 고모한테 얼마나 당하고 사셨으면 저를 보고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너무 통쾌해 하시길래 또 고모가 와서 꼬장 부리면 바로 코라라고 너스레를 떨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솜털처럼 가벼운 건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 후로 명절 때 제가 친정을 가면 고모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엄마 말에 의하면 명절 전이나 후에 잠깐 왔다가 할머니만 보고 바로 가신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용돈이 궁해서 그런 걸 거라 생각합니다. 고모는 아직도 철들려면 멀었다 싶어요. 고모를 만나고 싶은데 고모가 저를 피해버리니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젊어서 미친년이 늙어서는 정상인 될까요? 고모를 그렇게 만든 건 할머님이죠. 맞아요. 할머니 자금이 마르는 순간 고모는 이혼당하겠죠? 결국 민원은 고모부네요. 어쨌든 어머니와 작은어머니를 위해 참 잘하셨습니다. 당찬 따님이시네요.